자, 안녕하세요. 실과 시간이에요. 오늘 배울 내용 교과서 76쪽에서 77쪽까지입니다. 우리 다섯째 마당의 첫 번째 주제인 소프트웨어와 문제 해결 과정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배울 내용은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기계장치를 움직인다, 이런 걸 배웠죠.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기계도 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답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에서 거북선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하드웨어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거북선이라고 하는 뛰어난 하드웨어를 운용한 아주 뛰어난 소프트웨어인 이순신 장군님의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순신 장군님이 물러났을 때 거북선은 제 성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전부 파괴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소프트웨어는 여러 기계장치들이 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게임을 하는 것도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전화기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말 그대로 진짜 전화였어요. 전화를 걸고 받고, 기껏해야 문자 주고 받고. 그런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전화기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이걸 전화기라고 부르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전화 기능은 휴대전화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기능 중에 아주 작은 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세탁기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세탁기는 단순한 기계였어요. 빨래를 넣고 물을 받아서 스위치를 켜면 회전하는 방식이죠. 세탁기는 우리 생활을 크게 편리하게 해줬지만 빨래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어떤 세제를 넣고 얼마나 넣고 또 시간을 얼마나 돌릴 건지는 사람이 결정을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세탁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게 되면서 세탁물의 종류 또 양에 따라서 적당한 양의 세제와 빨래 방법을 선택해 자동으로 세탁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자, 시계는 시간을 보는 도구죠. 지금이 몇 시지라고. 그런데 오늘날의 스마트워치라고 하는 시계들은 스마트폰하고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게 되면서 시간을 보는 목적도 있지만 문자나 전화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또 운동을 할 때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엔 자동차를 운전해서 처음 가는 길을 가려면은 미리 지도책을 보고 이동 경로를 예상해서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갔었어요. 아니면 옆좌석에 앉은 사람이 지도를 확인하면서 여기서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렇게 알려주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전자지도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모르는 길도 편하게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를 넘어서서 이제 전화기와 연동해서 전화의 문자 메시지를 읽어준다든지 또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싶을 때 누구누구에게 전화 좀 해줘 라고 말만 해도 알아서 전화를 해주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답니다. 텔레비전 역시 마찬가지죠.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없던 텔레비전 시절에는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는 방송 시간에 맞추거나 재방송을 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도 방송국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재방송을 해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재방송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면은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텔레비전도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들어오게 되면서 오늘날에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대에 보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간 프로그램을 다시 보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우리나라의 프로 바둑 기사인 이세돌 구단과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 시합을 벌이는 세기의 대결을 펼쳤어요. 자, 이 대결에서 이세돌 구단은 5번의 시합 중에서 4번째 대국에서만 승리를 거두고 1승 4패의 기록으로 패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됐었는데 이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던 당시 세계 바둑 1위였던
중국의 커제 구단은 알파고가 바둑 두는 거 보니까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바둑 시합을 벌인 결과 커제 구단도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구글 측의 설명에 의하면은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바둑을 둘 때 한 번을 졌는데 그 졌을 때의 내용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자, 이런 인공지능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도로 위의 복잡한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주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사람의 음성을 인식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전화 속의 인공비서, 또 집안에 다양한 기기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집안의 가전기기들을 작동하거나 끌 수 있는 IoT 기술에도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과서 77쪽 창의 실천 스스로 팡팡을 해볼까요?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 뭐죠? 그렇죠.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주행을 합니다. 스마트 냉장고는 뭘까요? 내부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서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요, 또 넣어놓은 음식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유통기한이 지나가는 음식이 있다면은 알려주기도 한다고 그러네요. 자, VR, AR 이런 가상현실 기기들은 사람이 직접 체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치 실제 상황을 보는 것처럼, 실제 일어난 것처럼 보여주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려 보면은 버스 정류장에 있는 전광판에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들의 위치 정보를 받아가지고 언제 도착할지를 미리 사용자에게 알려줘서 아주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소프트웨어는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는데 기계장치의 다양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편리해진 기기, 또 편리해진 생활의 예가 세탁기 같은 경우가 있었죠. 또 스마트 시계 같은 것도 있었고, 또 텔레비전, 텔레비전의 경우 홈쇼핑 방송을 보다가 굳이 전화기를 들지 않아도 리모컨의 버튼 가지고 실시간 주문이나 방송을 다시 보는 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게 뭐고,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을 얼마나 이롭게 만들고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탐구를 해볼게요. 소프트웨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절차적 사고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해결하는 건데, 우리 일상생활 속의 문제를 한 단계씩 해결하는 절차적 사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